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우리맛 특강 발표를 맡게 된 샘표식품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맛 연구팀 안형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연구라고 생각하셔서 좀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밥상과 그 밥상에서의 요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움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새로움들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메뉴나 혹은 또 밥상의 요리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욱이 과거에 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연구팀은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로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어렵나? 혹은 또 이 요리를 만드는 조리법 자체가 어려운가? 혹은 또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의 손질이라던가 활용이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시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밥상이 더 쉬워지고 좀 맛있어지고 좀 건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만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의 밥상을 좀 더 건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리법 혹은 새로운 요리를 연구 개발하여서 더 쉽게 여러분들이 요리를 접하실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또 복잡한 조리법이라던가 양념을 단순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요리들이 좀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그리고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품회사 대비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표는 크게 연구소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발효 연구 중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접하시고 계시는 이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생물, 발효 이러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 발효 연구 중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는 이제 맛과 요리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만 연구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그 소속된 연구소가 이제 우리만 연구 중심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요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맛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주세요. 아니 요리도 연구소에 포함이 돼야 돼? 요리가 연구가 필요해?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만 연구 중심을 설립했던 이유가 한식에서도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요. 요리사를 중심으로 과학자, 영양학자, 식문화학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약 20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구성이 돼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연구팀의 모토는 아는 만큼 맛있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순서로 준비했던 거는 우리만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만 연구팀이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매일 접하는 밥상을 연구한다고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밥상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 요리에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식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부분, 식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조리법, 한식의 소스라고 불릴 수도 있는 장, 그리고 거기에 식문화까지 더해져서 이 네 가지 요소, 식재료, 조리법, 장, 그리고 식문화까지도 저희가 한식의 기초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채소 11종이라고 해서 일반 가정에서 많이 접하고 있고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채소인 뭐 오이, 뭐 양파, 마늘, 가지, 뭐 호박과 같은 다양한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요. 버섯, 봄나물, 그리고 해조류, 그리고 뭐 콩까지 시작을 해서 좀 저희가 식물성 식재료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성 식재료에 대한 연구 주제를 설정했던 이유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채소 섭취량을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채소 섭취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김치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밥상을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메인 요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좀 이런 식물성, 채소나 콩이나 해조류나 봄나물과 같은 좀 식물성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리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만 연구팀은 이런 요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리 연구 방법론이라고 불리는 저희는 CR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요리 연구 방법론을 만들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 연구 방법론을 이제 만들게 된 배경이나 계기는요. 스페인의 알리시아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알리시아 연구소는 이제 세계적인 셰프라고 불리는 페란 아드리아가 설립한 요리 연구소예요. 그래서 알리시아 연구소와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우리의 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리시아는 요리를 도구로 하여서 좀 이런 세계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저희와 굉장히 좀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이 해외 요리에 어떻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장, 그리고 우리의 장이 해외 요리들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부분 결과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샘표는 샘표만의 요리 연구 방법론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방법론, CRM이라고 불리는 컬리너리 리서치 메서드의 이제 연구 방법론은 크게 6단계로서 연구 주제를 정의하고 기획하고 맛을 보고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서 아이데이션하는 단계를 거쳐서요. 요리하고 실험 조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이 큰 6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리사들이 하는 요리 연구라고 하면 바로 요리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연구 프로세스를 보시면 요리하고 실험 조리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5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 한 단계들마다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정의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식재료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료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연구 주제인 식재료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그 식재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식재료에 대한 그 조리과학적이나 성분적인 부분에서의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 주제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요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료 탐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시로서 토마토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토마토는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고대 조리서에 처음 등장을 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과거에 있는 재료를 찾기 위해서 고대 조리서와 근대 조리서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연구 결과로서 활용된 사례들이 근대 조리서에서 3건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3건이 대부분 다 전골이나 탕과 같은 국물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좀 다르죠. 또 하나 결과로 소개드릴 부분이 이 GCMS라고 하는 기계에서 이제 성분적으로 어떠한 향미 특성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분적인 분석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값이 도출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향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좀 꽃과 같은 플로럴한 계열의 향미, 그리고 바나나와 같은 향미, 혹은 또 이제 이러한 고무향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더 분석값으로 도출되는 결과라고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드리면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적인 성분의 특징들은 좀 그린하고 과일 계열의 향미가 나타나고, 좀 더 이제 감귤류와 같은 시트러스한 계열의 좀 향미들이 좀 특징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연구 전에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주제를 정의하고 기획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는요, 실제 요리 연구원분들이 이 연구 주제인 재료를 먹어보고 향미 특성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맛보기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 단계는 요리 연구원분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자체를, 재료 자체를 먹어보고 어떠한 향과 맛 특성이 있는지를 쭉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준비했던 식재료는 참나물과 취나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마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참나물과 좀 취나물에 대한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평소에는 그냥 바로 나물을 만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식재료 자체에 한번 향을 맡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만약 향이 잘 안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한번 칼로 지지기신다거나 해서 향을 맡아보시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향이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참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 연구원들이 관능을 해보면서 좀 이런 미나리와 같은 계열의 향미, 그리고 귤에서 느껴지는, 특히 이 귤 껍질에서 느껴지는 향미들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취나물은 저희 요리 연구원분들이 사과와 같은 향미, 그리고 오이 껍질과 같은 향미들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요리 개발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참나물은 좀 이러한 그 허브와 같은 계열의 향미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토마토와 페어링 하여서 참나물 살사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었고요. 취나물 같은 경우는 좀 우유랑 같이 이제 페어링 하여서 우유 음료를 좀 더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쉽게 접하시지 못하셨겠지만 좀 이러한 향미 특성을 바탕으로 이런 요리들이 개발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봄나물 20종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봄나물 20종에 대한 향미 특성들을 이제 이렇게 휠 차트나 좀 보시기 편할 수 있는 결과물들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맛보기 단계에서 좀 소개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당근이라고 하는 식재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당근이 저도 연구하기 전에는 매번 이제 부재료로서만 사용했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정말 다양한 향이 있고 개성이 강한 식재료라는 것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근을 반으로 잘라보면 이 경계에서 안쪽에 있는 걸 물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관은 이 당근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수분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계의 바깥쪽에 있는 걸 채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관은 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분이 이동하는 통로다 보니까 수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분감으로 인해서 다른 맛보다도 단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물관을 먹어보면서 느껴지는 향미는 좀 오렌지, 레몬 껍질, 생강과 같은 좀 시트러스한 계열의 향미들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연구원들은 좀 기술을 했고요. 채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맛과 향 성분이 좀 많이 진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허브 향이 많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수, 뭐 이탈리안 파슬리, 애플민트와 같은 허브 향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특징이었고요. 약간의 그 당근을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향들이 좀 이쪽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당근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당근의 향미가 너무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간 위주로 좀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당근 라페인데요. 당근 라페는 프랑스에서 많이 먹고 있는 샐러드 요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샐러드 요리를 드실 때도 저희가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맛 특성을 좀 느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레시피를 좀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한번 댁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료의 손질이나 또 부위별로 특성들이 달라서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들 중에 예시가 하나가 새송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내가 손질할 때 뭐 결대로 찢느냐 아니면 원통형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의 특징들 그리고 그 식감의 특징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결대로 찢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질이 좀 유지가 되어서 쫄깃함 식감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느껴졌을 때는 좀 닭고기와 같은 식감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통형으로 잘라섰을 때는 좀 섬유질이 잘려서 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요리를 두 가지를 좀 개발을 해봤었는데요. 결대로 찢었던 요리는 이제 저희가 새송이 채국수라고 해서 좀 국물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원통형으로 자른 것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어묵과 관자와 같은 식감을 이용을 해서 떡볶이 메뉴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흔하게 접하시지 못했던 요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새송이가 가진 또 다른 특성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리법과 장을 대입해 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15가지 이상의 조리법, 예를 들어 끓여도 보고 데쳐도 보고 볶아도 보고와 같이 정말 다양한 조리법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서 이 재료가 가진 그 자체의 맛과 향미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조리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장, 소금, 간장, 연두, 진장, 고추장과 같은 장들을 대입해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도 체크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향미 특성들을 찾고 발견하고 기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리법과 장대입의 결과의 예시를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새송이 버섯입니다.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오늘 소개드리는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했었을 때 새송이가 가진 본연의 향미가 더 잘 드러나게 되고요. 버섯이 가지고 있는 단맛이나 감칠맛 그리고 어떤 식감적인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특성들이 나타나서 전자레인지로 새송이 버섯을 활용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결과는 냉이입니다. 그래서 냉이는 평소에 댁에서 이제 나물이나 국 그리고 탕과 같은 이제 국물 요리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결과는 냉이를 다양한 조리법에 대입을 해봤더니 연두를 넣고 이제 팬에서 볶았었을 때 또 평소에 느껴봤던 냉이와 다른 맛 특성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팬에서 오일과 같이 볶으면 고소한 향이 증폭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산물 계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와 같은 향이 조금 더 증폭된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한 결과로서 저희가 냉이 김밥을 만들었는데요. 김밥은 평소에 들어가는 재료도 손질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요리인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냉이를 볶아서 쓸 때 느껴지는 특징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냉이 하나만 가지고도 김밥을 되게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단계는 디자인 띵킹 단계라고 해서 저희가 요리연구원분들이 새롭게 아이디에이션을 내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의 예시로 저희가 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들 이제 콩을 이용을 하면 뭐 콩 자반이나 아니면 콩국수에 들어가는 콩물 정도를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앞에 소개드렸던 프로세스를 거치고 나면 요리 연구원들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디자인 띵킹 단계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릴 만한 것들이 콩을 이용한 뭐 식물성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대체해서 스낵류를 새롭게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콩을 이용을 해서 마요네즈나 버터,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한번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식물성 대체육 그리고 비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콩을 삶은 물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평소에 콩 통조림을 사용을 하시거나 콩을 삶은 물은 버리시는데 생각보다 콩을 삶은 물에는 단백질이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용한 마요네즈를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식물성 마요네즈를 가지고 저희는 에그 마요 샌드위치라고 하는 새로운 요리를 한번 개발을 해봤고요. 이 에그 마요 샌드위치에는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순식물성 메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디자인 띵킹 단계에서 요리 연구원분들이 내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가설들을 몇 번의 실험을 통해 그리고 요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요리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표고의 밑둥을 이용을 한 표고 밑둥 무침을 만들고 그리고 오일을 이용한 새로운 디저트 요리 그리고 가지를 새롭게 조리할 수 있는 거꾸로 가지 볶음 방법과 같은 요리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예시들 중에 하나가 무사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골이라고 하면 좀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고 좀 무거운 요리로만 생각을 해서 자주 먹지 못했던 요리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늘 이 결과를 보시고 댁에서 물을 이용한 새로운 한번 국물 요리도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사골을 만드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요리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좀 이런 소비자들이 실제로 요리를 하시면서 어려워하는 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실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들려드릴 만한 게 멸치볶음과 김치 양념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멸치볶음과 김치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요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멸치를 어떤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볶아야 되고 양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과 같은 멸치볶음의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김치 양념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김치를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재료를 절여야 된다는 점과 같은 조리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좀 요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요. 멸치볶음과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소스를 개발을 했고요. 김치 양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료를 절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김치 양념도 개발에 참여를 해서 좀 이런 과정에서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익숙한 집밥에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결과물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요리에 좀 더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표 우리만 연구팀과 함께 우리 맛을 우리만 연구를 샘표 우리만 연구에서 우리 맛을 찾아서 가자. 옛날에 비해서 엄청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종류가 확 줄였어요. 이런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연구, 그리고 우리의 식문화,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 그런 자료를 항상 찾고 있거든요. 식재료 하나하나 정말 어떤 맛이 나며 어느 계절에는 이 식재료를 먹어야 하며 이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점을 보고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반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확산력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레디 투 밀 해가지고 바로 집에서 즉석으로 해먹는 음식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편리함만을 쫓다 보니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기본이 많이 흐릿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재료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아지시고 그래야 더 맛있는 요리, 밥상이 되게 풍요로워질 수 있거든요.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법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완성되어 있는 메뉴를 하나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요. 이번에 이제 샘표에서 하는 걸 보고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만들어진 책을 봤을 때는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정말 느꼈어요. 요리사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외식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등불 같은 역할도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큰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나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양식을 하는 요리사들한테 굉장히 하나의 좋은 툴, 도구가 되더라고요.